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애슐리이고요. 저는 해커수학원에서 스피킹 수업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피킹 설명회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설명의 순서는 일단 간단하게 스피킹 유형 소개부터 좀 해드릴 거예요. 네, 너무 자세하게 오늘은 우리가 일반적인 설명회가 아니라 특강의 형태로, 그러니까 문제풀이에 좀 더 초점이 맞춰서 설명회가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이 유형 소개는 간단하게만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오늘은 독립형 1번 문제와 통합형 2번 문제에 대한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시험을 좀 곧 앞두고 계신 그런 분들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좀 전략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제공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해봤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지금 보고 계시는 독립형 1번, 통합형 2번에 대한 이 번호는 앞으로 8월 1일부터 적용될, 네, 정확하게는 이제 시험이 8월 3일에 있는데 8월 3일부터 적용될 새로운 번호를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 현재는 2번이 독립형이죠. 그런데 앞으로 이제 없어지는 유형들이 생기면서 1번 문제 하나만이 독립형이고 2번 문제부터는 전부 다 통합형으로 바뀌게 됐죠. 거기에 대한 설명 먼저 잠깐 좀 드리겠습니다. 독립형은 기존에 1번, 2번 두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는 독립형이 1번 문제 하나가 됐고요. 그래서 이 독립형 문제, 현재 존재하는 1번, 2번 문제 중에서는 2번만 남게 됐어요. 그래서 2번 나의 선택 말하기가 독립형 문제 중에서는 남아있게 됐고요. 그리고 통합형 중에서는 5번 대화 문제가 없어지면서 그래서 기존에는 3, 4, 5, 6번이었던 것이 이제는 2번, 3번, 4번 통합형 문제로 바뀌어지면서 또 번호도 바뀌었어요. 네, 문제의 번호도 바뀌게 돼가지고 저도 솔직히 개인적으로 걱정입니다. 앞으로 많이 헷갈릴 것 같아요. 제가 수업할 때. 네, 입에서 막 5번, 6번 튀어나올 것 같은데 5번, 6번이 이제 없어진 거죠. 1번부터 4번까지만 존재를 하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강의 문제 말고 대화 문제인 2번 문제, 네, 지금 현재는 3번 유형인 2번 문제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독립형 문제로 바로 들어갈게요. 일단 독립형 문제에 대해서 또 이제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할 건데 오늘 일단 우리 연습 문제도 좀 풀어볼 거거든요. 그래야지만 거기에 대해서 문제풀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1번을 좀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간단하게 좀 소개를 좀 드리면은요. 1번 문제는 독립형 문제. 독립형이라는 것은 뭘 뜻하는 거냐면 듣기나 읽기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이 있거나 혹은 대화를 듣거나 강의를 듣는 그런 문제가 아닌 그냥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답을 하시면 되는 그런 형태의 질문을 우리가 독립형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네, 그 독립형 중에서도 1번 문제, 앞으로 남아있게 될 1번 문제는 선택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주관식이 아니라 객관식 형태라고 보시면 되죠. 어떤 주제에 대해서 당신은 여기에 대해서 뭐 가장 좋아하는 게 뭡니까? 예를 들어서 네, open question, 열린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라 closed question이죠. 이것과 저것 중에 어느 것을 더 선호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거나 또는 어떤 주장을 주면서 이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라고 묻는 두 가지 옵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 그런 형태의 독립형 문제만이 남아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오늘은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질문의 내용은 매우 다양해요. 독립형에서는 꼭 반드시 어떤 아카데믹한 주제 또는 학교 생활과 관련된 그런 주제에서만 질문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주제들이 좀 많이 나오는 건 사실인데 일반적인 주제들보다는요. 그렇지만 그것 이상으로 또 주제의 폭이 굉장히 넓어요. 그냥 굉장히 일상적인 어떤 주제를 다루거나 또는 좀 조금은 시사와 관련된 그런 주제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주제를 우리가 좀 예상을 해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답에서 여러분이 해주셔야 되는 것은 상당히 간단한데요. 답에서는 그냥 내 생각과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만 잘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라이팅하고 좀 많이 다를 거예요. 이 점에 있어서는. 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좀 정해진 틀 안에서 우리가 글을 써야 된다면 스피킹은 어떤 정해진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그렇게 많이 중요하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중요한 것일까? 실제로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네, 그런 부분들은 사실 그렇게 많이 중요하지는 않다.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뒤에다가 결론을 내려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독립형 문제도 통합형 문제와 마찬가지로 스피킹에서 모든 유형에서 답변 준비를 하실 시간이 조금씩 주어지는데요. 길지는 않죠. 네, 준비 시간 15초면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15초의 준비 시간 그리고 45초의 답변 시간이 주어집니다. 45초가 끝나고 나면 더 이상 녹음을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시간 안에 답변을 마무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요, 우리 지금 연습 문제 하나에 대해서 답을 좀 해볼게요. 지금 제가 이렇게 봤을 때 한 반 정도, 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만 해도 반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나름 잘 답을 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겠고, 또 독립형이고 뭐고 간에 나는 토플 스피킹 자체가 처음이다 이런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쨌거나 네, 모든 분들이 다 함께 한번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시간을 먼저 좀 가져보고, 그러고 나서 문제 풀이를 함께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입니다. 질문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State whether you agree or disagree with the following statement. Then explain your reasons using specific details in your explanation. 네, 다음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질문이고요. 주장이요. All newspapers and books will be in electronic form one day. 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그러면은 15초간 답을 준비해서 각자 답을 좀 먼저 해볼게요. 그러고 나서 같이 문제 풀이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5초의 준비 시간 바로 드리겠습니다. 네, 거기까지였었고요.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각자 답을 좀 해볼게요, 여러분. 뭐 녹음을 하거나 그러진 않으셔도 되고요. 원하시면 하셔도 되지만, 네, 각자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요? 네, 당연히 영어로 답을 좀 해볼게요. 네, 그럼 지금부터 45초간 시간 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게요. Let's start. 네, 누군가가 시간을 기가 막히게 맞추셨어요. 네, 여기까지가 45초였었습니다. 네, 이제 처음 뵙지만, 물론 이제 다른 레벨에서 수업을 수강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 답을 잘 해주신 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 분명히 제 학생인데, 네, 꿀먹은 벙어리처럼 네, 어색한 표정을 짓고 있는 분들도 봤어요. 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Alright. 네, 여러분, 그러면은 이제 독립형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받으신 핸드아웃에도 다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네, 답변 내용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네, 답변 내용은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혹은 내 진짜 생각을 너무 말하려고 하시기보다는 잘 말할 수 있는 쪽으로 그냥 선택을 해주시라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대해서 찬성할 것이냐 반대할 것이냐를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진짜로 내가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찬성 반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 어떤 면에선 찬성하고 어떤 면에선 반대한다.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답을 하시는 것은 거의 최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답을 하면은 답을 두 개를 해야 돼요. 왜 어떤 면에서 찬성하는지와 어떤 면에서 반대하는지. 네, 그래서 내가 설사 두 가지에 대해서 뭐 별로 나는 어떤 한 가지 확실한 의견이 없다라고 해도 무조건적으로 하나를 택을 해서 답을 하시는 편이 당연히 훨씬 더 수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잘 말할 수 있는 답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답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전달력 그랬는데요. 네, 독립형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내용의 중요도보다는 전달력의 비중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이 답변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발음을 구사하는지, 얼마나 내가 유창하게 답을 매끄럽게 이어갈 수 있는가, 내 억양은 어떤가,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면에 있어서는 그냥 질문과 어울리는 답변이기만 하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좀 전에 질문이 그런 질문이었었잖아요. 앞으로 모든 종이로 된 책과 신문이 다 사라질 것이다 이랬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하지 않고 엉뚱한 이야기를 한 게 아닌 이상은 내용은 사실 그렇게까지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답이 되기만 하면 된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네, 또 한 가지는 상식이나 도덕이 중요하지 않다 이랬습니다. 네, 상식. 우리가 또 이제 상식이라든지 어떤 현실을 반영해서 답을 좀 많이 하려고 하시는데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가 중요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뭐 종이책과 전자책을 한번 비교를 해서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실제로는 둘 중에서 뭐가 더 저렴하죠? 종이책, 전자책을 비교를 하면은 전자책이 더 저렴하잖아요. 근데 내가 답변에서 종이책이 더 저렴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전혀 점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내가 제대로 알아도 그냥 그렇게 답을 하는 편이 더 수월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채점하는 사람이 아닌데 종이책이 더 비싼데 이러면서 감점을 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냥 이 사람은 상식이 좀 부족하네 라고 생각을 하겠죠. 네. 그 이상은 없어요. 네. 그냥 스피킹 시험은 말 그대로 스피킹을 테스트하기 위한 시험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너무 신경을 쓰기보다는 어차피 독립형이라는 것은 그냥 내 생각을 들어보려고 하는 거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 이런 걸 굳이 꼭 말을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이 그렇다라고 하면은 채점자도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토를 달 수는 없습니다. 그런가 보다 하고 내용면에 있어서는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독립형에서는 무조건 답을 하기 편한 쪽으로 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우리가 종이책이냐 앞으로는 전자책으로 다 바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아마도 동의하지 않은 분들이 더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제 이 질문을 또 뽑은 거죠. 실제로는 종이책이 다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저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종이책만의 또 그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잖아요. 근데 종이책의 장점을 말을 한다는 것은 좀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반대로 전자책의 장점을 말하기는 조금 더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런 경우에도 그냥 전자책으로 다 바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가셔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뭐 채점자가 그렇다고 해서 그럴 리는 없지. 이러면서 뭐 채점하는 데 있어서 나한테 불이익을 주거나 절대로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좀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되게 간단한 것 같지만 제가 수업을 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한 달이 이제 거의 끝나가는 시점까지도 이게 계속 안 돼요, 사실은. 질문 딱 보면 일단 내가 어떻지? 이런 생각부터 우리는 제일 먼저 하게 되거든요. 여기서 좀 많이 벗어나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은 답을 본격적으로 구성을 좀 한번 해볼게요. 독립형 질문은 답을 어떤 식으로 만드는 것이 좋을까? 일단은 첫 문장을 잘 시작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첫 문장을 잘 시작을 못하면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도 잘 말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무너지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첫 문장을 좀 잘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틀리지 않고 시작을 할 수 있게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첫 문장도 너무 막 길고 어렵게 시작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최대한 그냥 내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가장 간결한 방법으로 시작을 하시는 게 좋고요. 잠시 후에 만들어 볼 겁니다. 네, 그리고 즉흥적으로 내가 그 자리에서 막 생각을 해가지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최소화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준비된 답안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거를 제 수업에서는 만능 문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답안이 좀 필요해요. 독립형의 경우에는. 왜냐면 답이 막 되게 다양하고 이래야 되는 건 아닌데 대신에 내가 유창하게 잘 말할 수 있는 답변들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답변 위주로 답을 하시고 시험장에 가서 그날 당일에 내가 주제를 보고 15초 만에 떠올려서 말하는 내용들은 최소화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결론 반드시 내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었습니다. 결론을 굳이 내릴 거면 그냥 첫 문장을 다시 동일하게 반복해 주세요. 그냥 끝에 가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그렇게만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시도 우리가 좀 넣게 될 건데 잠시 후에 보시게 될 맞는 문장에서요. 예시라는 것도 또 예시를 너무 막 장황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예전에 예를 들어서 방금 봤던 질문 같은 경우에 내가 예전에 종이책을 썼었을 때 그때가 내가 대학교 3학년이었던 것 같은데 막 이런 식으로 독립형을 실제로 그렇게 답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웃으시지만 정말 많이들 그런 식으로 답을 하십니다. 근데 스토리텔링으로 들어가는 것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독립형에서 가장 하기 힘든 게 사실은 과거에 이래가지고 저래가지고 이래서 저랬어요 라고 하는 것만큼 어려운 게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그거 하지 마시고 예시는 그냥 과거에 나도 그랬던 적이 있어요 정도로만 얘기하셔도 아 예시를 말했구나 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시는 간단하게 말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스텝이 뭐냐면 첫 번째 스텝이 의외로 첫 문장을 만드는 게 아니고 답을 먼저 고르는 거예요. 네, 답을 고른다기보다는 답변에 설명이 될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거꾸로 반대로 가는 거죠.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만능 문장이라고 하는 우리는 항상 정해진 답안을 쓰려고 하기 때문에 그 정해진 답안을 쓰기 위해서는 첫 문장을 생각하기 이전에 설명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답을 선택을 해야지 그러지 않고 거꾸로 일단 답을 질러버리고 그런 다음에 설명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뒤에서 설명을 내가 어떻게 할까? 설명을 잘할 수 있는 답의 방향은 어느 쪽일까? 이렇게 순서를 좀 바꿔서 선택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요. 종이책하고 전자책 중에서 만능 문장 중에 save money, 돈을 더 아껴주는, 네, 비용이 덜 드는 그런 방향으로 답을 하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어요. 만능 문장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네 가지가 있죠. 그래서 네 가지 중에서 종이책이나 전자책 이런 주제에 어울리는 주제는 돈을 아낄 수 있는지 여부 이런 부분을 좀 미리 선택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save money 만능 문장을 좀 보시면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일단은 첫 줄에 we can save so much money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 so we can put that money to better use 했고요. 예시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For example, I save so much money by doing something. So it means a lot to me. 네, 나도 과거에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많은 문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답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은 종이책과 전자책 중에서 비용이 덜 들어가는 쪽은 당연히 어느 쪽인가요? 전자책이죠. 그래서 전자책이 앞으로 살아남을 것이다 라는 답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첫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답변의 맨 앞에 부분을, 네, 시작 부분을 좀 만들어 보겠는데요. 아까 주장이 이렇게 됐었죠? All newspapers and books will be in electronic form one day. 이 주장을 가지고 우리가 답을 하는 데 있어서 요거를 최대한 살려서 답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요 문장을 갖다가 최대한 좀 paraphrasing을 해서 표현을 좀 바꿔서 이야기하는 걸 말하는 거죠? 표현을 좀 바꿔서 이야기를 하는 편이 더 나을까요? 이제 writing이라면은 paraphrasing의 중요성이 좀 있고 그럴 수 있지만 speaking은 사실 그런 부분이 딱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장에 나와 있는 표현을 그냥 그대로 쓰시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안 해도 되는 것은 안 하셔야 됩니다. 제가 수업 때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스피킹에서는 안 해도 되는 건 안 해야 돼요. 왜? 준비 시간이 너무 짧고 말하면서 생각을 하기가 너무나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에너지를 아껴가지고 잘할 수 있는 것에다가 집중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장 그냥 그대로 얘기하시면 돼요. 나는 그냥 여기에 대해서 찬성한다, 반대한다 라고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 agree with the statement that 하고 주장은 그냥 그대로 읽어주시면 되겠어요. 또는 반대로 나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I disagree with the statement that 하고 주장 역시나 그대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는 이런 표현을 하나를 추가를 해줬어요. 내 경우에는 그래서 as for me 이런 표현을 추가를 해줬고요. 네, 그리고 뒤에 가서는 나는 동의합니다, 반대합니다. I agree with the statement 또는 I disagree with the statement 하고 that 하고 주장 그대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강세를 좀 넣어볼까요? As for me, I agree with the statement. 우리는 여기 동의하기로 했죠. 네, 앞으로는 모두 다 전자방식으로 대체될 것이다로 답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동의한다라고 답을 해볼게요. I agree with the statement that all newspapers and books will be in electronic form one day. 이렇게 좀 읽어보겠는데요. And there are some reasons for that. 네, 강세를 좀 표시를 해봤습니다. 문장의 강세란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단어들에다가 우리가 강세를 넣는 거죠. 네, 주로 대부분의 문장에서는 동사 또는 명사 또는 형용사 정도의 강세가 거의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죠.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동의한다. 읽어볼게요. 시작. As for me, I agree with the statement that all newspapers and books will be in electronic form one day. And there are some reasons for that. 좋습니다. 네, 앞에는 as for me, 내 경우에는 이런 표현을 좀 추가를 해줬고요. 맨 뒤에는 and there are some reasons for that.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좀 추가를 해줬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앞에서 우리 선택했던 만능 문장과 지금 만든 첫 문장을 그냥 합해서 답을 해주시면 돼요. 네, 이유는 보통 우리 교재라든지 또는 이제 이유를 두 가지, 세 가지 이렇게
말을 하게끔 하시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요. 저의 경우에는 이유는 그냥 하나만 이야기하시게끔 네, 그렇게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요. 왜냐? 이유를 하나만 말해도 점수는 잘 나옵니다. 네, 우리한테 중요한 건 점수잖아요. 저 이유를 몇 개를 말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그렇게 해서 내가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이유를 하나를 말해도 되고 두 개를 말해도 돼요. 이러면은 많은 분들은 두 개를 말하는 습관이 들어버려요. 거의 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두 개를 꼭 말을 해야 돼라고 생각을 하면은 하나는 멀쩡히 답을 해놓고 두 번째 거에 가서 망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해도 되고 두 개는 정말 두 번째 게 너무 분명하게 떠오르면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답을 또 잘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이유를 말을 하느냐 혹은 뭐 한 가지 이유를 말을 하느냐 이런 부분이 점수를 결정 짓는 건 아니에요. 당연한 이야기로 두 번째 이유를 제대로 말을 못하면 하나만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못합니다. 못한 결과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유는 그냥 한 가지를 잘 말하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답을 그럼 같이 좀 읽어볼게요. 네, 첫 문장은 방금 전에 읽었었지만 네, 첫 문장까지 포함시켜서 답변 전체를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문장과 맞는 문장을 적용시킨 답변 같이 읽겠습니다. 처음부터 시작! As for me, I agree with the statement that all newspapers and books will be in electronic form all day, and there are some reasons for that. For one thing, we can save so much money if all newspapers and books are in electronic form because they're cheaper. So we can put that money to better use. For example, I saved so much money by using electronic books when I was in university, so it means a lot to me. Therefore, I agree with the statement. 네, 좋습니다. 여기서 모금 답안에서 보시다시피 예시도 그냥 간단하게 들었어요. 예시도 그냥 내가 실제로 나도 대학 다닐 때 그랬어요. 그냥 I saved so much money by using electronic books when I was in university 이 정도를 해줬습니다. 뭐 내가 몇 학년이었고 종이책에 비해서 전자책이 어땠고 이런 이야기는 전부 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이책이 왜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는가? 이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논의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생각들은 떠오르더라도 그냥 다 무시하고 내가 편하게 답을 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만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제가 수업 때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 이야기가 되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물론 이제 수업 시간에는 제가 표현을 알려드려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라고 알려드리지만 실제로 시험에서는 그런 말이 정말 하고 싶다. 그러면은 시험은 일단 맞는 문장으로 보고 나와서 친구에게 카톡을 보내라고 말씀을 드리죠. 네. 그만큼 안 해도 되는 말이다 라는 뜻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꼭 해야지만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에서 좀 벗어나실 수 있어야 돼요. 네, 독립형은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겠고요. 우리 이제는 통합형 문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통합형 2번 문제. 지금 현재는 3번, 앞으로는 2번 문제가 될 건데요. 대화 문제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요 2번 문제 역시 한 문제를 좀 풀어볼 겁니다. 같이. 네, 일단 이번 문제는 읽기 지문이 있고 듣기가 있는 읽고 듣고 말하기 질문 유형입니다. 그래서 읽기 지문이 먼저 나오고요. 지문의 경우에는 우리가 지문을 보고 나서 주어진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다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문이 사라지고 난 뒤에 대화를 들으시게 되고요. 지문을 볼 수 있는 시간이 45초 또는 50초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대화를 들으시게 되고요. 네, 이 대화는 두 학생 사이의 대화를 들으시게 되는데요. 언제나 남학생과 여학생 사이의 대화를 들으시게 되겠습니다. 학생과 교수님 이런 경우는 없어요. 늘 남학생과 여학생 사이의 대화를 들으시게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서 일단 읽기 지문의 내용은요. 공지사항이거나 또는 공지사항의 경우에는 학교가 학생들에게 보내는 그런 공지문이겠죠. 또는 학생이나 교수님이 학교에게 뭔가를 건의하거나 제안하는 그런 내용의 읽기 지문을 보통 보시게 되겠습니다. 때로는 교수님이 학생들한테 보내는 이메일 같은 것을 읽게 되실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읽으시게 될 거예요. 왜 이런 것을 원하는지, 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는지 이유, 또 좀 더 세세하게 세부적인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읽으시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 대화를 들으시게 됩니다. 네, 대화 속에서는 읽기 지문 내용과 관련해서 당연히 대화를 나누게 되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한다 라는 내용의 대화를 들으시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는 좋다고 생각한다, 나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한다, 이유까지 대화 속에서 들으시게 되겠고요.
답에서 여러분이 해주셔야 되는 것은 읽은 내용과 들은 내용을 전부 다 정리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읽기 지문에서는 뭐라고 했었는지, 또 하자의 의견이 뭐였었는지,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여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유, 한마디로 읽은 내용과 들은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네, 준비 시간 역시 있는데요. 네, 준비 시간은 좀 늘어났죠. 독립형에 비해서는 많이 늘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독립형 준비 시간 15초였었는데요. 네, 이 통합형 2번 문제의 경우에는 준비 시간이 30초로 네, 좀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답변 시간은 60초로 네, 60초는 답변 시간 모든 통합형에서 동일합니다. 통합형은 전부 다 답변 시간이 60초가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그러면 지금부터 한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네, 지금 제가 읽기 지문부터 화면에 보여드릴 건데 그 전에 읽기 지문에 대한 소개를 먼저 간단하게 듣게 됩니다. 지문에 대한 소개 듣고 읽기 지문을 보시면서 네, 여러분 받으신 핸드아웃에도 그 빈칸이 있을 거예요. 노트 테이킹 하실 수 있는 빈칸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읽기 지문과 대화 내용에 대해서 노트 테이킹 해주시고요. 그러고 나서 준비 시간 30초 후에 각자 답을 하는 그런 연습을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읽기 지문 보여드릴 건데요. 그 전에 간단하게 소개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Number 1. The university has made a decision regarding a mandatory public speaking course for political science students. You will have 50 seconds to read the announcement. Begin reading now. 화면에 읽기 지문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50초간 읽으면서 중요하다 싶은 내용은 노트테이킹을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간 드릴게요. Now, listen to two students as they discuss the announcement. I'm not so sure that a public speaking course is really necessary for everyone in the department. Really? I think students would gain a lot from it. I know some people who get really nervous when they have to do presentations in front of an audience. Well, that might be true for some, but not many students really need it, in my opinion. Especially those of us in the political science department. We practice speaking in front of people all the time during class discussions. We get plenty of experience that way. True. Well, I also thought it'd be an easy way to get 3 credits. Perhaps. Here's something to consider, though. When it comes to earning credits, it's better to take courses that will actually be useful to us. I suppose it is better to do that. Many practical courses are offered by the department that will come in handy after graduation when we're out in the working world. But students might miss out on one of them by taking this course, which they may not truly need. The man expresses his opinion regarding a mandatory public speaking course. State his opinion and explain the reasons he gives for expressing that opinion. You may begin to prepare your response after the beep. 네, 여러분, 우리 그럼 지금부터 30초간 각자 답을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은 내용과 들은 내용 두 가지를 다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시간 드릴게요. Please begin speaking after the beep. 네, 각자 답을 좀 해볼까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Let's start. Public speaking course and manage a conversation
disagree with the plan for reasons. For some reasons why this explains the course means that not many students only need the skill. This means that political science teachers practice public speaking all the time during their class. Another reason why he thinks that it's not a good idea is that even though it is easy to do, easy way to take Greek products is better to take a course that is more easy. The practice course will help them more when they graduate and work for a living. 네, 1분은 여기까지였었습니다. Alright, 거의 다 모든 분들이 다 1분 안에 답을 맞춰주셨어요. 오케이. 네, 그러면 한 문제에서 답을 좀 해봤는데 이제 읽기 지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을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또 듣기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을 듣고 어떻게 답을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 거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읽기 지문에 대해서는요. 좀 전에 제가 이제 지문을 보여드렸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일단은 읽기부터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읽는데 먼저 이렇게 집중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사실은 읽기 지문의 경우에는 다 읽고 나면 읽기에 대해서 주어진 시간이 거의 다 끝나 있습니다. 네, 지문을 읽고 나면 보통 지문에 대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시간을 45초 또는 50초를 받게 되는데요. 그 시간을 거의 다 할애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러고 나면은 뭔가를 적을 수 있는 시간은 좀 부족합니다. 적더라도 그냥 대충 간단하게만 그냥 키워드 정도만 적으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읽기 지문에서 전체 내용을 다 읽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답을 하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서 그냥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만 잘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핵심이란 어떤 걸까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공지문이거나 또는 어떤 제안이나 건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읽게 되는데 그 핵심 내용을 잘 전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공지문의 경우에는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다. 그런 내용, 또 제안이나 건의사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네, 뭐를 해달라, 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내용을 가져다가 잘 적어놨다 이야기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모든 내용을 다 스스로 읽고 정리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핵심을 잘 찾아주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이제 핵심 내용을 찾았으면 그걸 갖다가 어떻게 노테이킹을 할 것이냐. 좀 전에 답을 해봤을 때 이제 읽기 지문 내용을 그냥 간단하게만 적거나 아니면은 아예 적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노테이킹 안 하시는 분들도 좀 계셨어요. 그럴 경우에 이제 나중에 가서 답을 할 때 어떠냐 하면은 내가 스스로 답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좀 많이 생기죠. 아무래도 네, 문장을 이렇게 기억을 되살려서 이거를 문장을 어떤 식으로 시작을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스스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아까 paraphrasing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어요. paraphrasing이 불필요하다라는 것은 스피킹에서는 독립형뿐만이 아닙니다. 네, 통합형에서도 읽거나 들었던 표현을 갖다가 거의 그냥 그대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그 자체가 어떤 감점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들은 것을 그냥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다르게 얘기를 하려다가 틀리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문에 대해서 노태깅 하실 때도요. paraphrasing을 하거나 또는 지나치게 단순하게 단어를 너무 축약을 해서 적으시는 거는 좀 피하는 게 좋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시점에 paraphrasing이 뭐냐 이런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또 있을 수 있습니다. paraphrasing은 아까도 잠깐 제가 언급을 했지만 동일한 내용을 표현만 다르게 해서 말하는 것을 영어로 paraphrasing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네, 그럼 우리 읽기 지문으로 다시 좀 돌아가서요. 그러면은 이 안에서는 뭐를 어떻게 적어놨었으면 가장 좋았을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보통 3번의 경우, 이렇게 헷갈릴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가 너무 오래 시간 동안 이 문제를 3번이라고 불러가지고 2번이죠. 네. 2번 문제에서 읽기 지문 속 핵심 내용은 보통 앞부분에 많이 나옵니다. 네, 무조건은 아니지만 앞부분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좀 읽어 나가시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첫 문장이 핵심이었죠. 첫 문장, The Political Science Department has recently made a decision to establish a mandatory public speaking course. 라는 것이 핵심 문장이었었어요. 그래서 Political Science 학과가 앞으로는 mandatory, 의무적으로 public speaking course, 발표를 연습하는 그런 수업이겠죠. 네, 그런 수업을 만들 것이다, 만들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잘 적어주시면 되는데 또 이제 적으시는 데 있어서 근데 사실은 뭐 굳이 안 적어도 되는 말들도 있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일단 주체가 누구다라는 거, the political science department 여기 적어주시고 사실 그 중간에 has recently 뭐 이 결정이 최근의 결정인지 아니면 결정한 지 뭐 2주가 됐는지 3주가 됐는지 이런 거는 사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recently 빼고요. made a decision to 이런 표현도 물론 써놨다가 그대로 얘기하셔도 상관없지만 우리가 또 독립형에서는 만능 문장이 있듯이 통합형에서는 템플릿이 있죠. 네, 통합형에서는 또 우리가 유형별로 사용하는 그런 표현들을 모아놓은 템플릿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중간에 요 사이의 표현 같은 경우에는 템플릿에 나온 표현으로 그냥 대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뭐 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표현이 템플릿 안에 있죠. has decided to로 그냥 대체를 할 거고 그래서 그냥 뭐를 할 건지만 잘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Establish a mandatory public speaking course. 여기 잘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 중요 메시지, 핵심 메시지 안에 있는 단어 중에서 뭔가를 빼버리는 것은 권하고 싶지 않아요. 내 생각이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아도. 왜냐면 나중에 가서 말을 할 때 걔네들을 내가 나중에 안 쓴 거를 빈칸을 채워 넣어서 답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빼지 말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내 생각에 뭐 어는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아. 빼고 뭐 course 빼고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입이 잘 안 떨어집니다. 네, 나중에 우리는 언제나 스피킹에서 여러분 노트 테이킹 하실 때는요. 나중에 가서 내가 이걸 보고 말을 잘할 수 있을까? 라는 기준으로 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문에 대한 샘플 노트는요. 네, 이렇게 주어 The Political Science Department 그리고 뭘 할 거다라는 내용 적어줬어요. Establish a mandatory public speaking course. 네. 근데 단어를 제가 조금 축약을 해서 적은 것들은 있죠. Science 조금 짤막하게 적어줬고요. Department도 조금 더 짤막하게 적어줬습니다. Public도 조금 짤막하게 적어줬어요. 왜냐하면 이런 단어들은 나중에 가서 이렇게 봐도 보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 단어들만 조금 일부 짧게 적어 놓은 건데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본인이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해요. 이제 우리가 수업을 통해서도 이런 기호들을 좀 사용하고 하지만 만약에 나는 개인적으로 뭐 sci 이렇게 써놓으면은 이걸 보고 나는 science가 생각이 안 날 것 같은 분들은 science 쓰셔야 됩니다. 네, 스피킹에서는 잘된 노트 테이킹과 잘 못된 노트 테이킹의 차이는요. 유일한 차이는 내가 보고 말할 수 있으면 잘 한 거고 내가 봤을 때 입이 안 떨어지면 잘 못한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옆 사람과 나의 노트를 굳이 비교할 필요도 별로 없어요. 네, 내가 보고 답을 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써놓으셔야 되겠고요. 이제는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대화 내용에서는 조금 전에 이제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눴는데 질문에서는 누구에 대한 언급만 있었나요? 남자에 대한 언급만 있었습니다. 네, 뭐 당연히 모든 대화에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어떤 대화에서는 여자에 대한 질문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3번 문제 다시 실수했어요. 2번 문제는 네, 2번 유형은 중심하자와 서브하자가 있는 그런 유형이죠. 그래서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사람의 의견만을 우리한테 물어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브하자가 하는 말도 좀 들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서브하자가 하는 말을 아예 안 들어도 답을 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심하자가 누군지 서브하자가 누군지는 나중에 질문을 통해서야 알려주거든요. 우리가 누군지 미리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파악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끝나고 질문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당연히 중심화자의 특징들이 있어요. 네, 그런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계셔야 되겠고 중심화자가 누군지를 확실히 알고 나면 그때부터는 서브화자가 하는 말은 사실 아예 안 들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3번 대화에서는 반만 들어도 충분히 답을 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다음으로 네, 이것도 역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중심화자가 하는 말들 중에서 어떤 말이 중요한 말이고 어떤 말이 덜 중요한 말일까? 여기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많이 하시는데요. 3번, 2번은 네, 그런 고민을 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유형입니다. 왜냐면 첫 문장이 답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 문장이, 세 번째 문장이 또 동일하게 이유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중심하자가 하는 말 중에서는 그냥 이 사람이 찬성하는 이유라고 볼 수 있는 문장 또는 반대하는 경우에는 반대하는 이유라고 볼 수 있는 문장만을 찾아서 노트테이킹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꼭 반드시 정해진 어떤 핵심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유가 될 수 있는 문장을 그 문장을 그냥 잘 드러났다가 적어주시면 된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대화에 대해서도
paraphrasing을 하지 않도록 하겠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앞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 대화 내용이든 이게 지문 내용이든 간에 들은 내용 혹은 읽은 내용을 최대한 그대로 적어 놓으려고 좀 노력을 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라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 그러면은요, 지금 대화를 다시 좀 들어볼 거예요. 대화를 들으면서 여러분 스스로 노태깅 하신 것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화면에 샘플 노트를 대화에 대해서도 좀 보여드릴 거거든요. 대화를 다시 한번 좀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Now, listen to two students as they discuss the announcement. I'm not so sure that a public speaking course is really necessary for everyone in the department. 네, 일단은 남자가 I'm not sure it's really necessary 그러면서 꼭 필요한 건지 잘 모르겠어. 반대하는 입장을 먼저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남자가 중심하자인지 여자가 중심하자인지가 그렇게 분명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Really? I think students would gain a lot from it. 네, 여자는 여기에 대해서 또 반대하네요. 남자의 의견에 반대하죠. 네, I think students will gain a lot from it.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라고 했고요. I know some people who get really nervous when they have to do presentations in front of an audience. 네, 이런 퍼블릭 스피킹 상황에서 많이 긴장하는 학생들도 있거든. 이렇게 다른 사람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도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자가 서브화자일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중심화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냥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라는 표현을 하는 반면에 서브화자는 본인의 의견을 말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이런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 이런 식의 좀 더 간접적인 표현을 하는 쪽이 보통 서브화자입니다. Well, that might be true for some, but not many students really need it, in my opinion. 네, 그런데 거기에서 남자가 또 재차 반대 의견을 말을 하고 있죠. 네, 몇몇은 그럴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아니야 라고 본인의 의견을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중심하자인 그런 대화였었고요. 남자가 반대하는, 중심하자이며 반대하는 그런 대화였었어요. 그래서 찬성 반대 여부는 그냥 O 또는 X로만 남자 M으로 반대한다 해서 X로 표시를 해줬어요. Especially those of us in the political science department. We practice speaking in front of people all the time during class discussion. 네, 여기에서 we practice speaking in front of people all the time during class discussions.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practice speaking, 말하는 연습을 많이 하잖아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Not many students really need it 앞에서 했었고 We practice speaking all the time during class discussions. 그렇습니다. 수업 때 우리가 이미 말하기 연습을 많이 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학생들에 대해서는 그냥 S로만 표시를 했고요. student라는 말은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매번 student 적으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기호를 좀 썼고요. Not many students need it. Many students practice speaking in class 라는 것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노태깅 해줬고요. We get plenty of experience that way. We get plenty of experience that way.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가 스피킹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얻고 있어. 수업을 통해서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We get a lot of experience 라고 했습니다. True. Well, I also thought it'd be an easy way to get 3 credits. 네. 그리고 여자가 서브화자이기 때문에 여자가 하는 말을 그냥 다 넘어가시면 돼요. 여자는 방금 전에 그래도 점수를 딸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었어 라고 말을 했는데요. Perhaps. Here's something to consider, though. When it comes to earning credits, it's better to take courses that will actually be useful to us. 네, 두 번째 이유의 첫 문장에서 It will be better to take courses that will actually be useful to us 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런 식으로 노태깅을 좀 해줬어요. It is better to take courses that are useful 라고 노태깅을 해줬고요. I suppose it is better to do that. Many practical courses are offered by the department that Many practical courses are offered by the department. 그랬어요. 우리 학과에서도 많은 실용적인 수업들이 제공되고 있어. 라고 했죠. Many practical courses are offered. 해서 이렇게 노태깅을 will 해줬고요. come in handy after graduation when we're out in the working world. But students might miss out on one of them by taking this course. 네, 여기서는 이런 표현을 했어요. Students might miss out on them by taking this course 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miss out on something 하면은 뭔가를 놓치게 되다. 특히나 어떤 기회를 놓치다 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miss out on an opportunity.
miss out on a chance 이럴 때 이 표현을 좀 많이 쓰게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노테킹 하신 것하고 비교를 좀 해보시면은요. 물론 당연히 저는 지금 여기다가 6문장에 대해서 전부 다 노테킹 해놓은 거고 당연히 이렇게 노테킹 할 수는 없습니다. 해야 될 필요도 없어요. 실제로는 3번의 경우 네, 두 가지 이유를 통틀어서 두세 문장을 잘 말하면은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3번과 같은 2번과 같은 네, 이런 통합형 문제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가장 좋지 않은 노테킹의 스타일은 뭐냐면은 각 문장에서 한두 단어만 너무 간단하게 적으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need 이렇게 적고 여기서는 practice, 여기서는 experience, 여기서는 useful, 여기서는 offered 이런 식의 노테킹을 하시는 것은 가장 최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리스닝에서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노테킹 하고 있을 수 있어요. 키워드를 적는 이런 방식의 노테킹 하고 계실 수 있지만 스피킹에 와서는 이렇게 적을 것보단 이렇게 적는다면은 차라리 어떻게 적는 게 오히려 더 나으냐면은 차라리 한 문장이라도 제대로 students practice public speaking in class 이렇게 한 문장이라도 제대로 나중에 보고 말을 할 수 있게 좀 적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문장의 형태로 노테킹을 해야 된다는 것을 스피킹에서는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또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문장으로 적고 싶었으나 급해서 못 적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분량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로 전체 내용을 다 듣고 다 이해해야지만 답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제가 이미 앞에서 3번에서는 이유가 될 수 있다면 어디를 갖다가 이야기를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표시한 네, 첫 번째 이유에서는 첫 문장 놓쳤고 세 번째 문장 놓쳤어도 두 번째 문장을 만약에 들었으면요. Students practice public speaking in class 라고 말을 할 수 있으면은 충분히 답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내가 두 번째 이유에서 첫 문장, 세 번째 문장은 들었지만 두 번째 문장은 놓쳤다. 그냥 It's better to take courses that are useful 한 다음에 but students might miss out on them. 학생들이 이 public speaking 코र्스 때문에 놓치게 될 수 있어. 이렇게만 답을 구성하셔도 두 번째 문장은 빠져도 전혀 답을 만드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도 보고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번 유형은 거의 모든 대화가 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중간중간에 조금 빠지는 내용이 있어도 전체적으로 그냥 이어서 여러분이 연결을 시켜서 답을 했을 때 사실 문제가 없는 그런 스타일의 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내용을 내가 스스로 파악을 해서 다 연결을 지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가장 안 좋은 게 스스로 다 듣고 종합해서 말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종합을 하지 마시고 중간중간에 잘 들렸던 것을 문장의 형태로 최대한 적어놨다가 그거를 그냥 나중에 보고 말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그렇게 좀 2번에 대해서는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Alright. 그럼 우리 여기에 대해서 모범 답안을 같이 좀 만들어 보겠는데요. 먼저 이렇게 지문과 중심화제의 의견에 대해서 이거는 지금 우리 2번 유형의 템플릿이죠. 수업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템플릿을 적용해서 답을 좀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지문에 따르면 이런 표현으로 시작을 할게요. According to the reading 했고요. The Political Science Department 우리 아까 주어로 적어놨었고 뭐뭐 하기로 결정했다. 요거는 지금 템플릿 표현입니다. Has decided to 하고 이렇게 지문 내용 그대로죠. Establish a mandatory public speaking course 했고요. 중심하자는 남자. 찬성한다, 반대한다라는 표현을 저는 이렇게 했어요. The man thinks it's a bad idea. 찬성하는 경우에는 The man thinks it's a good idea 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여기에서 agrees, disagrees 라는 표현을 쓰지 않느냐 라는 것이 조금 의아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agree, disagree를 쓰지 않는 이유는 agree, disagree라는 말은 어떤 상황에는 어울리지만 어떤 상황에는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agree, disagree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의견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한다 이런 말을 할 때는 어울려요. 개인의 의견, 한 학생이 어떤 글을 썼거나 교수님이 뭐 어떤 제안을 했거나 그랬을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나는 동의해 또는 반대라고 말을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상 우리가 학교에서 어떤 공지문을 내놨을 때 예를 들어서 앞으로 학생들이 땡땡땡을 하지 않으면 졸업을 못한다. 이런 말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Can you really disagree with that? 반대할 수 있나요? 반대할 수는 있죠. 그러면 이제 졸업을 못하겠죠. 교수님의 과제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수님이 어떤 과제를 이메일로 학생들한테 전달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The man disagrees with the assignment.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과제에 대해서 반대하면 그 과목은 그냥 drop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agree, disagree라는 표현을 안 쓴 거예요. 그 표현은 어떤 상황에는 어울리지만 또 많은 상황에는 잘 맞지 않기 때문에 그 표현을 안 쓴 거고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공지사항이든 과제든지 간에 어떤 것이 마음에 든다, 마음에 안 든다라는 표현은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을 쓴 겁니다. 그래서 thinks it's a good idea, thinks it's a bad idea 라는 표현을 이 2번에서 중시화제 의견을 표현할 때 사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론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According to the reading, the Political Science Department has decided to establish a mandatory public speaking course. The man thinks it's a bad idea. And there are some reasons for that. 좋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이유에서는요, 두 문장을 가지고 왔어요. 첫 문장, not many students need it. 그 문장하고 students practice public speaking in class. 네, 세 번째 문장은 그냥 빼버렸습니다. 그냥 그렇게 막 마음대로 빼도 되나? 어차피 모든 문장을 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다 말할 수 없고, 그리고 중간중간 빠져도 상관은 없기 때문에 네, 어느 문장을 내가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이번에서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For one thing, not many students need this class because students practice public speaking during class. 좋습니다. 네, 두 번째 이유에서는 두 번째 이유 역시 네, 요 마지막 문장은 괄호 안에 넣어놨고요. 첫 번째, 두 번째 문장만을 가지고 답을 또 만들어 봤습니다. 괄호 안은 빼고 읽어볼까요?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시작. Another reason is that it's better to take useful courses. For instance, many practical courses are offered by the department. 네, 저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답을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지만 또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는 두 번째 이유에서 요 첫 줄을 말을 안 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을 가지고 답을 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상관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그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문장을 제대로 잘 이야기를 했는지, 내용상의 오류는 없었는가. 그리고 앞에서 독립형 1번의 경우에는 전달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고 했었는데 대화 문제도 마찬가지로 전달력이 여전히 중요합니다. 내용과 전달력의 비중이 반반 정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무조건적으로 내가 대화 내용을 얼마나 많이 자세하게 잘 말했는가 여기 집중하지 마시고요. 얼마나 내가 또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유창하게 잘 말을 했는가. 유창하게 말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내가 잘 말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나한테 너무 버겁고 너무 긴 문장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답을 하시게 되면은 당연히 전달력은 많이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마무리. 네. 독립형에서도 결론이 꼭 필요한 건 아니다라고 했었는데 그거는 통합형 문제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화 문제든 강의 문제든. 그런데 역시나 여기서도 마무리를 할 거라면 그냥 중심화제 의견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Therefore, the man thinks it's a bad idea. 좋습니다. 네, 우리 간단하게 총 정리를 좀 하면요. 네, 독립형 1번의 경우에는 내용면에 있어서는 그냥 질문하고 어울리게끔만. 네, 그런데 내가 잘 말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잘 말할 수 있는 분량만큼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번이든 2번이든 그리고 강의 문제든 간에 답변의 길이가 중요하지는 않아요. 사실상. 네, 답변의 길이가 최근에 시험을 봤는데 정말로 중요하지 않았더라라는 말을 저한테 어제 저녁에 하신 분도 한 분 지금 현재 특강에 와 계신데요. 네, 시험을 보면 알아요. 보면은 길이가 실제로 중요하지는 않구나. 독립형에서 독립형 45초지만 이유를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뒤에 15초, 20초 이렇게 남아도 점수를 잘 받으시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길이를 신경 쓰거나 이유의 개수 이런 것들을 신경 쓰지 마시고요. 내가 잘 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선택을 해서 답을 해주시고 첫 문장은 질문에 나와 있는 표현을 최대한 활용해서 만들어주시라고 했었어요. 통합형 2번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요. 읽기 지문 다 읽을 필요 없다라고 했었습니다. 지문 속에서 핵심 내용을 잘 찾아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읽기하고 듣기하고 서로 정반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읽기에서는 핵심을 찾았어야 됐지만 듣기에 가서는 핵심이 없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특별히 이 문장이 답이 되고 저 문장은 답이 안 되고 이런 기준이 없다라는 거, 이 부분을 좀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어요. 네, 대화에 대해서는 중요한 부분이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시간 관계상 우리 스피킹 특강을 여기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좀 이제 시간이 이렇게 충분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좀 아쉬웠던 부분은 스피킹 시험이기 때문에 이 딜리버리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은 그냥 어떤 방법,
그리고 맞는 문장에 이런 게 있습니다 라고만 알려드렸었지만 실제로 우리 수업을 통해서는 맞는 문장의 발음은 어떻게 하셔야 되고 억양은 어떤 식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강세는 어떤 단어들에 들어가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훨씬 더 포커스를 많이 맞출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수업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또 여기 계신 많은 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강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은 여기서 이렇게 스피킹 설명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수 잡는 hackers.